안녕하세요. 이전 글을 작성한 지 어느덧 4개월 정도가 지나갔네요. 전 남편과 서로 합의하에 올린 글이었는데 남편과 시가에 대한 욕을 많이 해주셔서 속이 시원했고 댓글들을 읽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. 역시나 전 남편은 글만 보면 다 내 잘못이지 라고 말하기에 그럼 뭘 안 썼냐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. 사실 신우이한테도 링크를 보내려고 했었지만 그래봤자 가족들 전부가 똑같은 말을 하며 반성이라곤 일도 안 할 거란 생각에 그만뒀습니다. 이젠 그냥 그 가족이 대단하게 느껴지네요. 이혼 과정에서 제가 요구한 건 협의 이혼을 해주는 대신 이혼 접수 전에 위자료를 주는 것과 시어머니의 사과였습니다. 아니면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 소송으로 간다 했었죠.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과 연락을 하면 한마디 해야겠다 했더니 너 그러다가 다쳐 라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. 전 남편에게 위자료는 겨우 받아냈지만 끝까지 시어머니 사과를 못 시키더군요. 니네들이 이혼하는데 내가 왜 사과하냐 했다는데 그 이혼에 대해 가장 큰 이유가 누구인지 모르나 봅니다. 신우이는 내가 위자료를 왜 주냐고 했다는데 그냥 우스워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. 아무튼 이혼 확정날까지 시어머니의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. 저와 화해하고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끝까지 이혼을 시킨 걸 테니 죽어도 사과하기는 싫었겠죠. 그래서 전 남편의 폰으로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. 창피한 줄 알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마라. 아들을 평생 옆에 끼고 살아라 하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댓글처럼 진짜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. 그래도 이혼 전까지 화가 올라올 때마다 전 남편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욕도 많이 해줬고 법원에 가는 차비까지 다 받아냈습니다. 그런 놈 때문에 이런도 쓰기 아까워서요. 사실 전 남편과는 시가와의 일 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. 평소 저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편하게 놀다 오라고 연락조차 안 할 정도로 간섭을 안 했습니다. 그런데 친구들과 짜고 거짓말을 하며 여사친 집에서 자고 왔었고 저와 시어머니 문제로 사이가 안 좋을 땐 더러운 말을 하며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친구도 만나고 왔더라고요. 그러고는 증거가 없으니 아무것도 안 했다며 잡아떼는 놈이었습니다. 친구들 수준을 보고 끼리끼리라는 걸 그땐 왜 알지 못했는지.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자 포함 동창들과 1박 2일 놀러 가는 것도 다 보내줬었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시골에 와놓고는 저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났다며 제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. 제가 술을 안 마시는데도 내조한다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술상을 차려주기도 했었고 반강제지만 전업이니 집안일을 시켜본 적도 없었습니다. 생활비가 모자라면 친정에서 용돈 받아오고 알바 제의가 들어오면 마다하지 않고 다 했었습니다. 그런데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았었죠. 주위 사람들은 이런 시골까지 같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잘하라 했었지만 느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지가 데려와 키우자던 강아지도 힘들다고 데려가라 했더니 보호소에 보낸다 하더라고요.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번 설에 다시 데려가라 했는데 연락도 없었네요. 와이프도 못 지켜 강아지도 버려. 나이만 먹었지 책임감은 가정교육으로도 못 배웠나 봅니다. 책임감이라곤 일도 없는 전 남편의 직업은 직업군인인데 코로나 담당 업무를 하면서 부대장에게 혼날까봐 양성 든 걸 숨기고 출근했던 놈이었습니다. 마지막 소소한 복수로 국방부에 증거까지 넣어 신고했더니 당시 가짜로 올린 음성 자가 키트를 믿고 담당자가 넘어가 주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또 뭐라고 거짓말을 했을지. 이런 놈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 3개월 만에 여자가 생겼는지 카톡 상태 메시지가 나란 남자네요. 시어머니 문제 말고도 하자가 많은 놈인데 왜 같이 살았냐 묻는다면 제가 바꿀 수 있다는 착각과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점이 거짓이 아닐 거라 착각했습니다.
그리고 이혼하면 실패했다는 좌절감이 찾아올까 많이 무서웠어요. 하지만 지금은 내가 겨우 저 수준의 남자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했다고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. 한 번뿐인 제 삶은 소중하니까요. 그리고 후회 없이 할 만큼 했고 어느 정도 대갚아주기도 했더니 결혼 생활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지금은 그냥 저의 미래가 기대돼요. 마지막으로 강아지는 원래도 전 남편이 전혀 케어를 안 했었고 대신 제가 간식 하나도 재료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살 정도로 사랑으로 키웠기에 죽을 때까지 책임질 겁니다. 영하의 날씨에도 3시간씩 산책하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. 이 글이 사이다 후기일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환해주시고 위로해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댓글입니다. 첫 번째. 이혼을 축하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잘하셨어요. 길다면 길고 짧다면 또 짧은 게 인생입니다. 아닌 것이 확실하면 굳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어나갈 필요가 없어요. 흘러가는 물줄기를 바꾸려고 노력해도 결국 언젠가는 터지더라고요. 앞으로의 인생 굳건히 힘차게 잘 사시길 기원합니다. 두 번째. 간만에 정독했네요. 집안에 하나만 또라이가 있어도 문제인데 저 집안은 단체 또라이들이에요. 그런 집안에서 탈출하신 걸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. 세 번째. 병신 같은 아들놈을 도로 못 데려가 안달이 났네요. 전 시모는 님한테 은인이었습니다. 저런 인간을 선택한 건 쓴이잖아요. 그래도 저 집구석 조상의 양심은 있으셨는지 님을 도왔네요. 시모 시누이 탓 할 거 없습니다. 다 병신 같은 남자 때문인 거죠. 네 번째. 시집 식구들이 단체로 나르시시스트 집구석이네요. 탈출 말고는 답이 없었는데 그동안 너무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우세요. 저런 남자 고른 눈으로 덜컥 다른 남자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.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시길. 다섯 번째. 이혼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그럼 결혼은 성공일까요? 당시에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지만 살면서 모르는 부분들이 튀어나오고 주위 관계가 어렵고 살기 힘들면 이혼을 선택해야죠. 건강 챙기면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. 여섯 번째. 결혼하고 딴 여자들이랑 저러고 다녔으면 불륜 아닌가요? 그래놓고 나란 남자. 원래 저런 모질이 찌질이 같은 아들을 낳아놓은 시자들이 며느리한테 더 꼴값 진상짓을 하더군요. 아들이 찌질하면 시자들이라도 가만히 있어야 중간은 갈 텐데 남편 찌질한 거 겨우 참고 사는 며느리한테 부채질하며 깐족대다 기어코 이혼 마음을 먹게 하더라고요. 그냥 평생 옆구리에 끼고 살길 바래봅니다. 다른 집 딸내미 인생에 또 재뿌리는 일이 없기를.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